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도 가끔 그 집 생각이 나요. 담벼락이 낮았던 지방의 단독주택인데요. 미경이 아줌마가 살았던 그 집이죠. 마당이 넓었고 그 마당에는 잘 가꿔진 화초들도 많아서 참 보기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그 집이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건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이죠. 미경이 아줌마, 보영이 아줌마와 짜릿한 시간을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 무렵 30대 초반이던 저는 서울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아온 저였는데요. 회사에서 뜬금없이 지방의 지점을 확장하게 되면서 미혼이었던 제가 그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썩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직급도 낮았던 제가 무슨 결정권이 있었겠어요. 그나마 월세를 보조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저는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길어야 2년 정도면 지점이 자리를 잡을 테니 그 후로 서울로 복귀를 시켜준다고 해서 살 집은 대강 구하게 되었어요.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은 아주 한적한 동네였는데요. 동네도 조용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서 바로 집 월세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사를 들어가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옆집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죠. 미경이 아줌마였어요. 50대쯤으로 보였던 미경이 아줌마는 이 집에 이사를 온 거냐면서 아는 체를 했죠. 그 집이 꽤 오래 비어 있었는데 어쩌다 이리 젊은 사람이 이사를 온 거냐면서요. 요즘엔 옆집에 누가 이사 와도 아는 체를 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물어보는 아줌마를 보니 참 오지랖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확실히 지방이라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회사 발령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짧게 인사를 하고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미경이 아줌마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통통한 체구의 귀여운 얼굴 그리고 눈웃음이 참 호감이 가는 아줌마이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경이 아줌마랑 그렇게 깊은 추억을 만들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출퇴근하면서 마주치게 되면 간단히 목례를 하는 정도였는데요. 아줌마는 젊은 이웃이었던 제가 반가운지 대화를 걸어오기도 했고 간단하게 짧은 대화들이 오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줌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기계 같은 거 잘 만지냐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산 청소기가 작동이 안 된다면서 한번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남자이기는 해도 그런 전자제품을 수리해 본 일은 없었거든요. 또 출근을 해야 하니 퇴근하고 돌아와서 봐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느지막이 퇴근을 하고 집에 거의 다 와서야 아줌마랑 아침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는 아줌마네 집에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아줌마는 제가 반가웠던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거실 한쪽에 중국산 무선 진공청소기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할인한다고 해서 샀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아줌마는 볼멘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런 기계류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간혹 나이 드신 아줌마들은 아주 기본적인 걸 잘못 끼워 놓거나 그래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청소기를 분해가 되는 대로 한번 다 분리를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청소기 몸통 쪽에 먼지통이 제대로 끼워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딸깍 소리가 나도록 다시 조립을 하고 전원을 눌러봤는데요. 요란한 윙 소리를 내면서 다시 청소기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 아줌마는 손뼉을 치면서 애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고장난 줄 알고 버리려고 했다면서 민망한 듯 너털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아줌마는 괜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 말을 했어요. 이래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손도 야무진 것 같고 체격도 좋아서 아주 그냥 장가 가면 마누라한테 사랑받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팔뚝을 은근슬쩍 막 주무르는 거 있죠. 아줌마의 그 손길이며 짓궂은 농담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아줌마에게 그런 농을 들어보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가긴 어딜 가냐면서 청소기도 봐줬는데 온 김에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라면서 제 팔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녁에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고 때우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저녁을 해준다니 저야 잘됐다 싶었죠. 아줌마는 저녁을 금세 차리겠다면서 분주하게 주방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는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기가 뭐해서 집에 혹시 뭐 고칠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라고 했어요. 온 김에 이것저것 봐드리겠다면서요. 아줌마는 집에 손볼 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 생각 좀 해본다고 했는데요. 주방에서 밥을 차리면서 뭔가 생각이 났는지 안방에 전등 좀 봐달라고 하셨어요. 등이 종종 깜빡거려서 눈이 아프다고요. 안방으로 가서 등을 켜보니 형광등 수명이 다 된 것 같았어요. 이건 형광등 갈아 끼우셔야 한다고 내일 퇴근길에 사와서 갈아드리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그럼 내일도 오는 거냐면서 그렇게 자기가 좋으면 매일 와도 된다고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요. 푼숫기 가득한 아줌마의 농담에 당황스러워서 뭐라 대꾸해야 할지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튼 잠시 후에 저녁상이 차려졌는데요.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깔스러운 게 제 입에 잘 맞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 요리 솜씨가 엄청나신 것 같다고 칭찬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아줌마는 그 칭찬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많이 먹으라고 저를 재촉하셨죠. 배가 고프기도 했고 정말로 음식이 맛있기도 했고요. 저는 정신없이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제가 먹는 모습이 참 복스럽다면서 계속 저에게 눈을 맞췄는데요. 그때 느낌이 확실히 오더라고요. 아줌마가 참 남자가 그리운 상태구나 하는 느낌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연상을 만나본 일도 없었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옆집 아줌마와의 썸인 건가 싶어서 은근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 미경이 아줌마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라서 젊은 여자들처럼 풋풋하지는 않았지만 아줌마만의 매력이 보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살짝 통통한 편이기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몸매가 풍만한 편이기도 했고요. 눈매나 입술은 살짝 새끼가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푼수 같은 성격도 왠지 편하게 느껴져서 조금만 잘 들이대면 쉽게 허락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요. 더군다나 지방 도시에 와서 여자를 만날 일이 없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자가 고픈 상태이기도 했죠. 옆집 아줌마와의 연애라니 그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날 야릇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아줌마랑 저녁 식사를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날 퇴근길에 형광등을 사서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줌마는 자기랑 조금 더 놀아주고 가라고 저를 붙잡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뵙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0대 초반인 제가 아줌마에게 그런 은큼한 생각을 품는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자가 조금 땡기기도 했고요. 미경이 아줌마 정도면 꽤나 괜찮은 연애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마주했던 아줌마 입술이며 눈매가 자꾸 떠오르면서 야릇한 생각이 가득 들었죠. 왜 사람이 상상을 하면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미경이 아줌마는 왠지 침대에서 더 매력적일 것 같다는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저는 그날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밤에 자기 위로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길에 형광등을 사서 아줌마네 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낮부터 저를 기다렸다면서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그날 아줌마는 하늘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치마 밑으로 보이는 다리도 매력적인 게 달아오르는 기분을 주체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안방이며 거실 형광등까지 같이 갈아드렸는데요. 아줌마는 제 팔뚝을 아주 노골적으로 주물럭거리면서 팔뚝이 무슨 돌덩이 같다고 감탄을 해댔죠. 그러더니 이런 팔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고 막 푼수같이 웃어댔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나오니 그날 왠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분위기가 편해져서 저도 아줌마에게 농담을 던졌죠. 그럼 한번 안겨보시라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또 막상 제가 그렇게 나오자 부끄러우셨는지 손사래를 치면서 수고했으니 밥부터 먹자고 하더라고요. 수줍어하는 아줌마를 보니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아줌마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기 시작했어요. 달달해진 분위기 속에서 아줌마랑 식탁 앞에 마주 앉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아줌마는 옆집에 젊은 제가 이사와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게 없다면서 칭찬도 해주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그윽했는지 몰라요. 그날의 식사는 더 오붓하게 흘러갔어요. 음식도 참 입에 잘 맞았고 아줌마가 담금주까지 꺼내오셨는데요. 제가 젊다 보니 담금주를 마셔본 일은 처음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달달한 그 맛이 취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미경이 아줌마는 음식 같은 걸 만드는 재주가 꽤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도 꽤 오래 이어졌어요. 우리는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꺼내놓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남편하고 사별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만 둘이 있는데 둘 다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잘 지낸다고도 했고요. 딸들이랑 영상통화도 종종 하는데 그래도 많이 그립다면서 아줌마는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살짝 분위기가 다운되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이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제 이야기를 물어오기 시작했죠. 원래 집은 어디인지 취미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가 애인은 있는 거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인가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막 손뼉을 치면서 자기가 애인 소개해줘야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아줌마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서 막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저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아줌마처럼 밝고 활발한 스타일이 좋다고 말을 해봤어요. 그 말에 아줌마는 지금 자기를 꼬드기는 거냐면서 저를 얄궂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죠. 아무튼 이게 담금주를 처음 마시다 보니 정확한 주량을 모르겠더라고요. 달달하니 맛이 좋은 게 취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홀짝이면서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술이 확 오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겨우 비틀대는 몸을 가누고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쳐다봤는데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거 있죠. 정신도 차릴 겸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나갔더니 아줌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만 취한 게 아니라 아줌마도 꽤 많이 마셨는지 살짝 취해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레 아줌마 옆에 가서 앉게 되었어요. 아줌마 담금주가 너무 맛있어서 취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마셨다면서 저는 너스레를 떨었고요. 아줌마는 본인도 취했다면서 술은 그만 마시고 이야기나 더 나누자고 말을 했죠.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저는 은근슬쩍 소파에 몸을 파묻었어요. 아줌마는 자고 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몸을 기대왔죠. 저는 아줌마 손을 살짝 잡아보았는데요.
아줌마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아줌마가 매력적인 것 같다고 살짝 귓속말을 해봤어요. 아줌마는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아줌마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한다면서 저에게 더 몸을 깊게 기대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죠. 그렇게 우리는 안방 침대에 같이 드러눕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취했던 탓인지 누운 채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깨어났을 때 아줌마가 제 옆에 누워 있었는데요. 정신이 조금 들긴 했지만 술 기운은 남아있어서 알딸딸한 상태이기는 했어요. 제가 뒤척이는 소리에 미경이 아줌마도 깨어났고요. 많이 피곤했냐면서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아줌마의 손길이 야릇한 게 기분이 묘해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자연스레 아줌마의 이곳저곳을 어루만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보다 아줌마가 더 안달이 났던가 봐요. 제 손길에 못 참겠다면서 미경이 아줌마가 저를 먼저 덮쳐왔거든요. 저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아줌마를 거부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제 몸을 보고는 연신 군침을 삼키면서 감탄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돌덩이 같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줌마하고 그렇게 연애를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막내 이모뻘인 미경이 아줌마도 젊은 여성들 못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아줌마랑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중간중간 아줌마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뱉기도 했고요. 제가 격렬해질수록 아줌마는 더욱 더 버거워했어요. 그렇게 한참 우리는 사랑을 나누다가 저도 무아지경이 되어서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랜만이기도 했고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아찔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건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줌마는 살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었다면서 제가 최고라고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힘을 쓴 탓인지 저는 좀 있다 바로 또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아줌마는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정성 가득한 아침상을 받고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게 되었네요. 그날부터 미경이 아줌마와의 썸이 시작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줌마네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줌마네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하게 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미경이 아줌마랑 썸을 타게 된 지 2주 정도 되었을까요? 아줌마랑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더니 언니 나왔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미경이 아줌마는 아이고 기집애 왔나 보네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바로 보영이 아줌마였죠. 미경이 아줌마 또래이긴 했는데 살짝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동네 마실이라도 나왔는지 편한 복장이기는 했지만 몸매도 꽤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눈매가 엄청 야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여우 같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보영이 아줌마는 집안에 있는 저를 보자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누구인 거냐고 소리나지 않게 입을 움직여서 물어봤는데요. 미경이 아줌마는 옆집 사는 총각이라면서 저를 소개했어요. 보영이 아줌마는 엄청 여우 같기도 하고 눈치가 빠른 타입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순식간에 저를 쭉 훑어봤고 이내 미경이 아줌마와 저와의 사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한 것 같았어요. 장난스레 살짝 눈을 흘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방해한 거냐면서 얄궂게 묻기도 했죠.
미경이 아줌마는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면서 보영이 아줌마 팔을 잡아 끌면서 밖으로 나갔고요. 두 사람은 현관문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보영이 아줌마는 돌아가게 되었어요. 잠시 후에 돌아온 아줌마는 보영이 아줌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보영이 아줌마는 옆 동네 사는 친한 동생이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과부로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친해진 사이라고 했어요. 대강 둘러대긴 했는데 워낙 눈치가 빠른 동생이라 다 눈치챘겠다고 민망한 웃음을 짓기도 했죠. 그날도 미경이 아줌마랑 밤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랑을 나누면서 이상하게 아까 마주쳤던 보영이 아줌마가 계속 뇌리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미경이 아줌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바로 보영이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보영이 기억나지? 있잖아, 보영이가 너한테 엄청 관심 있어 하더라. 사실 보영이랑은 엄청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내가 무척 아끼는 동생이야. 아줌마는 아주 조심스레 천천히 말을 이어갔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려나 싶어서 궁금해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하도 꼬치꼬치 캐묻길래 우리 사이를 다 말해버렸어. 기집애 아주 부럽다고 난리치고 호들갑을 떠는 거 있지. 그러더니 아줌마는 아주 황당한 말을 꺼내놓았어요. 혹시 너만 괜찮다면 우리 셋이 조금 특별한 관계로 지내보는 건 어때? 저는 순간 아줌마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줌마는 이내 말을 이어갔죠. 보영이랑 나는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기도 하고 서로 속속들이 잘 알아.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겁기도 하고 말이야. 조금 이상하긴 한데 보영이라면 어떤 거든지 나누고 싶기도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두 아줌마와 동시에 하는 연애라니 제가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횡재라도 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지만 티를 내지는 않고 아줌마 손을 잡고 대답을 했죠. 그래도 괜찮겠냐고 말이에요. 미경이 아줌마는 제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줌마가 좋다면 저도 좋다고 대답을 하고는 아줌마에게 입을 맞춰주었죠. 상상의 속도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미경이 아줌마에게 입을 맞추면서 보영이 아줌마도 함께하는 상상을 해버리니 제 몸은 이미 신호가 강력하게 와버린 상태였어요. 아줌마는 그런 저의 속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려드는 거냐면서 교태를 부려왔고요. 저는 머리 끝까지 달아올라서 그날 더 격하게 미경이 아줌마를 사랑해주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함께 마주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나 다름없어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이미 두 아줌마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푼수 같은 미경이 아줌마하고 여우 같은 보영이 아줌마 둘이랑 함께 있으니 금세 분위기는 편안해졌고요. 우리는 같이 저녁도 먹고 반주도 한 잔씩 하면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내온 것처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다 먹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고는 저는 보영이 아줌마 옆에 앉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어찌나 여우 같은지 저에게 살짝살짝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요. 제 입에 안주를 넣어주기도 하면서 저를 달아오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미경이 아줌마는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이 참 저를 견딜 수 없게 야릇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저는 잠시 후에 참지 못하고 보영이 아줌마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는데요.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 제 목을 끌어안으면서 반응을 해왔어요. 그렇게 한참 입을 맞추다가 저는 손을 뻗어서 미경이 아줌마에게도 다가오라는 신호를 주었고요. 우리 셋은 정신없이 서로 엉켜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양쪽에 두 아줌마를 끼고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한 기분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아줌마의 손을 잡고는 아줌마네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리 셋은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달아올라서 그날을 홀딱 지새우게 되었네요. 두 아줌마는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저도 공평하게 두 아줌마 모두를 밤새 만족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의 요상한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미경이 아줌마네 가면 두 아줌마가 저를 동시에 기다리고 있기도 했는데요. 황홀한 기분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같은 곳에서 봤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기도 했어요. 어떤 장면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죠. 제가 30대이고 체력이 한참 좋을 때이긴 했는데요. 두 아줌마랑 연애를 하려니 이게 때로는 체력이 딸린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살면서 영양제니 이런 걸 챙겨 먹어본 일이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몸에 좋다는 영양제니 보충제를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시키기도 했네요. 두 아줌마는 각자의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푼수 같은 미경이 아줌마는 편안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우 같은 보영이 아줌마는 짜릿한 맛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두 아줌마 모두 다행스럽게도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엄청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1년 가까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두 아줌마와의 행복한 시간은 어려워지게 되었죠. 저는 회사의 이야기에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 조금 더 연장할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회사 인사처리라는 게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나고도 가끔씩 주말이면 아줌마들을 보러 가곤 했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차로 2~3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이다 보니 한번 다녀오고 나면 진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행복에 겨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장시간 운전에 아줌마들 둘이랑 놀아줘야 하니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찔하게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게 연애까지 하다 보니 따로 몰래 시간을 내서 아줌마들을 보러 가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되었죠. 연애하면서 와이프랑 잠자리까지 하는 사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두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짜릿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두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자극적인 느낌이었죠. 그래도 성격이 무난했던 와이프랑 결국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알리면서 두 아줌마와의 만남은 결국 끝이 나버리게 되었죠. 지금도 아주 가끔씩 미경이 아줌마랑은 연락을 주고받기는 해요. 명절이나 그런 특별한 날에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장난스레 제가 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데요. 직장 생활 하랴 와이프 챙기랴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네요. 연락의 끈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니 다행이기도 한데요. 사는 게 바빠서 아줌마들과의 행복했던 시간은 당장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가끔씩 두 아줌마와 함께하던 그 황홀했던 시간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